이해되나요? 정리하고 있나요? 넘어갈까요? 다음 장 34쪽 질문 98 96 끝. 나머지는 넘어가도 돼요. 아이고 96번 봅시다.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얘네들은 누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 기억나요?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그죠?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데 여기가 x축이라고 치면은 이 함수 모양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를 그래프는 너네들이 알지 못하죠. 지금 그래프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서 그리는데 너네도 조금 있으면 다 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게 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전후에 함수값의 부호가 어떨 거라고? 다를 거라고. 그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요 전에 어딘가에서는 함수값이 지금 음수값을 갖고요. 요 해가 생기는 다음 구간 어딘가에서는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값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근이 생기는 전후의 부호가 다를 때 그 사이에 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면서,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음수값이 생기겠네, 그죠? 그럼 얘는 음수니까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럴 때는요 실제로 음수값 이렇게 찍고 있을 거라고. 그럼 요 사이에서 근이 무조건 있을 거란 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구간에 근이 무조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럴까? 우리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왜 이 사이에서 무조건 근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실근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 만약에 실근이 존재하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건 확실한데 실근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잖아, 윗마을로. 근데 2분의 1에서 다시 음수값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몇 개의 실근이 생겨요. 이 구간 안에서 2개가 생겨버리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버리잖아.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말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의 가정에 위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선 절대 실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세연이가 질문했나? 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언제 처음으로 양수값이 생기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음수인 거 알고 있고요. 0을 대입해도 음수가 나오죠. 여기도 아니고 또 이제 2분의 1로 넘어갑시다. 2분의 1로 넘어가면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아직도 음수값인가요? 2분의 1에서도 음수값.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여기서 최초로 양수값이 나오네. 2분의 1에서는 음수값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가 2분의 1 쪽에서는 음수를 찍고
1에서 양수를 이렇게 찍었다는 거야.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그럼 함수가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 왜 함수가 근데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요? 얘네 무슨 함수야? 3차 함수, 다항 함수야. 그죠? 다항 함수는 그래프가 끊기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그죠?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림이 끊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해는 무조건 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요, 앞에서 나온 보기 모든 애들을 다 숫자를 찍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양수값을 갖는지 음수값을 갖는지, 그지? 이 나와 있는 보기들을 전부 다 계산을, 전부 다는 아니고 사실은 답이 나올 때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5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98번 문제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그래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 알고 있어. 그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다르네요. gx라는 건 저런 3차 함수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합성함수 g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 지민아,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의심을 하고 출발을 할 거라고? 그쵸, 마이너스 1을 의심하고 출발할 거라고. 근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럼 이 합성된 형태의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좌극한 봅시다. gfx였으니까 자, fx의 좌극한 보면 얼마로 가고 있어요? 설마 헷갈리는군요. 또 극한값은 함수값, 함수값은 y의 값. 예? 어디로 가고 있어? 예.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맨날 헷갈리게 하죠. 지금 0 가고 있는 거야, 그지? y 값은. 그럼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0이 들어갈 거라고. 그럼 g라는 함수는 다항 함수니까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그죠? 얘는 g라는 함수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0을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g0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1 나와요.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의 좌극한이 1이라고 고정이 됐어. 나머지 값들에서 당연히 이런 미지수들이 나타날 거야. 걔네들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2개니까 방정식도 2개 나올 거다. 근데 좌극한 값이 1로 고정됐으니까 우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게 좋아요. 자,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은 얼마로 가고 있어요? 2로 가고 있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건 g2의 값이 될 겁니다. g2를 계산하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 함수값 볼게요.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f는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정의역에 1이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g1의 값을 구하겠죠. g1의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같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상수항을 끼고 만들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요식과 요식을 연립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하면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8 얘 2로 지워주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요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면 a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2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를 구해주면서 미지수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오늘 좀 기운이 없어요. 조금만 얌전히 수업을 할게요. 기운이 좀 나면 목소리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35쪽 질문. 2번, 3번, 200, 끝. 갈까요? 200번. 이 문제도 우리는 이 식을 누구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냐면 fx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fx는 x-2가 넘어가서 이쪽 분모로 이런 형태가 된 거야. 그죠? 세연아, 이 fx는 어디서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쵸? 2에선 정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책에서 보던 모양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뒤에 보니까 2에서의 함수값을 따로 지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죠? 2에서는 얼마가 된대요? 4가 이런 모양인 거야. 맞아요? 정리해 놓으면.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아니 미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죠? 당연히 2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x가 2일 때도. 그럼 2에서의 극한값은 위쪽에서 찾을 거고요. 함수값은 4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ax제곱 플러스 bx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4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분모에 0이 되는 애가 있네요. 분자에도 반드시 0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식 a로 묶이죠? 아니 미안, x로 묶이죠. x 곱하기 그럼 ax 플러스 b가 남는데 여기다 2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2a 플러스 b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식은 다시 x 곱하기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고 a까지 공통으로 묶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뭐였죠?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으면 0이 되는 거 지워지고 x에 2 대입하니까 2a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2.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기억해요. x-2가 인수니까 분자에도 반드시 x-2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식 보면 x로 이미 묶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x 곱하기 x-2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a니까 개수가 a니까 a 붙여주면은 굳이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고도 우리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셔야 계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오케이? 넘어갈까요? 정리됐나? 넘어가도 돼. 그럼 202번 봅시다. 직선 y 이꼴 x 플러스 k와 곡선 루트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함수 fk가 불연속인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게 선생님이 전에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어떤 함수를 찾아내고 그 함수로부터 또 다른 애들을 연결시키는 문제. 직선 y 이꼴 x 플러스 k랑 루트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교점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문제를 풀었었냐면 1학년 때 무리함수에서 이 문제 엄청 자주 풀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루트 x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의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가 2가 되겠죠. x축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우리가 y = x 플러스 k는 일단 무슨 함수라고 선생님이 보통 불렀죠? 서여가 y = x 플러스 k는 무슨 함수일까요? 정식 명칭은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부르는 함수라고 그랬어. 레이더는 어떻게 되는 애들이죠? 레이더를 그릴 수 있어. 아닌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보여요? 이게 레이더 함수야. 정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애들, 그치? 얘는 누가 미지수야? 상수항이 미지수야. y 절편만 미지수라고. 누구는 정해져 있어? 기울기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함수가 그냥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 그죠? 이거를 선생님은 스캔 함수라고 불렀었고요. 자, 봐봐.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요쯤에 y = x 플러스 k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뭐죠? 이 무리함수랑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금 더 k 값이 작아져도 k 값은 지금 y절편이니까 너네는 머릿속으로 어떤 점을 그리고 있으면 되냐면 요 점을 그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이 y절편이 지금 k야. 이 친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빨간 게 같이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나? 어쨌든 이렇게 k 값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교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맞나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더 밑으로 내서 여기서도 2개가 되죠? 더 밑으로 내면 교점이 1개가 되죠? 맞나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도 교점은 계속 1개가 되겠죠? 왜? 우리의 이 파란색 곡선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계속 교점이 하나. 그럼 지금 요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우리는 지금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2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 최초 불연속점 K값을 작은 쪽에서 옮길게요. 거꾸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교점이 하나였다가 딱 여기가 된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된 거야. 당연히 그럼 함수 그래프는요, FK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FK의 그래프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려야 돼요.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 지금 이것도 눈으로 사실은 계산할 수 있는데 y = x 플러스 k가 2,0을 지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k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값 전까지는 계속 몇 개의 교점을 갖고 있었냐면 1개의 교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 그리고 일정 숫자, 그 숫자를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쭉 올라가면서 K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일정 숫자까지는 계속 2개였다가 딱 여기서 접할 때 다시 몇 개가 된 거야? 1개가 된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불연속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접할 때만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럼 접할 때는 얘네들이 무슨 근을 가질 때 접해요? 중근을 가질 때 접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x-2랑 x 플러스 k가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이 생길 때를 찾아주는 거라고. 그럼 x-2 이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한쪽으로 쭉 넘겨서 계산해 보면 2k-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이꼴 0. 여기서 판별식이 2k-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 값이 중근이 생겨야 되니까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k값 눈으로 찾을 수 있나? 4k제곱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4k 못하겠다 나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8 이꼴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인가요? 요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이 수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분의 7까지는 요쯤을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두 개 근이 생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7이 딱 됐을 때 다시 한 개가 됐다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더 커지면 k값이 그것보다 더 커지면 교점은 몇 개가 돼요? 빵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후로는 빵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이해되십니까?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 그지?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분의 7 두 개가 답이 된 거고요. 두 개를 곱하는 게 답이 된 거고, 또 다른 어떤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직선을 끌고 와서 막 이런 애들의 교점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더 확장되는 문제가 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확장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민할 얘기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요 과정까지는 우리가 엄청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미적분 1 너네가 뒤로 가서 미적분 2를 배운 다음에 미적분 2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2학기 때 맞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2학기 때 너네 수학 미적분 1만 배우는 사람 경제 수학 그러면은 뭐지? 다른 거 배우는 사람 서혁이는 뭐? 기하 해야 돼? 기하를 지금 했어? 1학기 때 했어? 아니면 2학기 때만 하는 거야? 저도 기하? 처음부터? 저는 기하를 했어요. 기하를 했어? 2학기 때 뭘 해 그럼? 2학기 때 좀 인공지능 수업. 인공지능 수학?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프로그램 연산 뭐 이런 거 하는 거 배우는 건가? 아니면 순서도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같을 것 같긴 하고 잘 못. 저도 인공지능 수업.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해줄 필요는 없네 굳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질문을 하면 되긴 하는데. 지민 뭐 한다고? 경제 수업. 경제. 지민이도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질문만 하시고요. 기하는 따로 나가줄 필요가 있나? 저번 과목에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 그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따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쭉쭉쭉쭉 진도를 나가줄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의 메인은 미적분이니까 경제 수학이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건 절대평가예요 혹시? 패스페일 아닌가? 그거 다 학점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나요? 그렇군요. 예, 203번 넘어가죠.
203번 문제도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 fx의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우리는 눈으로도 이 문제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그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푸는 풀이를. 자,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함수 fx를 나눠놨어. 그죠? 이렇게 됐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고 여기를 0,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면은 0이랑 2를 지나 2가 좀 더 커야 되네. 요 정도로 합시다. 그림의 디테일을 위해서요. 요런 식으로 가는 2차 함수 모양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두 번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함수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라고 돼 있어. 그죠? 여기도 무슨 함수야? 곱하기로 연결된 함수네. 곱하기로 연결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 아닌 애를 다른 부분이 얼마로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그랬어. 다항함수면 0이 될 대로 상쇄를 시켜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곱하기 함수는 한쪽에서 불연속인 부분을 다른 쪽에서 0이 되는 애들로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다고. 지금 불연속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0이죠? 0에서의 좌극하는 1이고요 0에서 우극하는 0이고 함수값도 0이 나오네. 그죠? fx는 fx-k라는 요 친구를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x에서 k라는 숫자가 빠졌네.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인식하면 돼요? x축 평행이동으로 인식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봐봐.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이거 뭐야? 뿅뿅뿅뿅뿅. 이렇게 된 함수. 이 그래프를 너희들에게 아주 창의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돼서 얘랑 거의 똑같아. 괜찮게 그렸네. 이 똑같은 애들이 이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좌우로. 이해됩니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네, 얘네들이 x 이퀄 어디에서 연속이 되래요? k에서 연속이 되래. 자, 다시 생각해봐. x-k잖아. 그죠? x-k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우리가 x-k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k를 넣으면은 결국 f 얼마가 계산이 돼요? 0이 계산되죠. 그러면은 x-k를 넣으면 k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가 이 색 잘 보여요? 여기가 k가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k 값이 얼마가 됐든. 그지? fx-k는 딱 요 불연속점이 k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제 다시 움직여 볼게. 자, 요렇게 된 애들이 다시 일로 와서 k가 양수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k가 음수면 뭐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럼 봐봐. x 이퀄 k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는데요. 지금 x 이퀄 k에서 이 빨간색 함수가 불연속이죠. 맞나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곱해져 있는 상대적인 애가 fx가 되고 fx가 그러면 k에서 얼마가 나와줘야 될까?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요쯤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가 k 라인이야. 이렇게 되면 fx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fx 값.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자, 이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돼.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되게 잘 아셔야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너네들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는 패드에다가 푸는 것도 되게 좋아. 너네 학교에서 요새는 학교에서 태블릿 같은 거 다 지급한 나요? 맞나요? 학교에서 없으면 다 준다고 막 그러는데 몰라.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봐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세연아, 이때 fx 값은 k에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영. 아직 이해가 안 됐네. 이 빨간색 그래프는 누구라고? x 마이너스 k. 그쵸? 그 원래 그려놨던 검은색,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좌표평면에 그려놨던 검은색 그래프가 fx야, 그치? 지금 나는 k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k가 음수면 이쯤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와서 양수면은 뭐 요쯤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k의 값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k가 지금 이 지점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fx는 지금 k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음수. 음수죠. 그치? 다 이해돼요? 지금 k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 다 이해되세요? 나한테 사인을 좀 빨리 주세요. 이해됐어? 그치? 음수값이잖아. 이렇게 되면 자 생각해봐. 여기 이쯤에 있는 음수값으로 나온 거라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좌극하는, 지금 k가 이 자리에 있다면 k에서의 좌극하는 얼마가 되고요? fx-k는 여기 있는 요 숫자는 1이었으니까 약간 안 맞지만 이렇게 1이라고 우겨봅시다.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요 음수값이 좌극한이 될 거야, 그죠? 그다음 아까 우리의 핵심 곱하기 함수에서는 한쪽이 다항함수면 다른 쪽이 불연속일 때 반대쪽이 무조건 누구를 맞춰주면 된다고. 0을 맞춰주면 그 모든 걸 상쇄시켜서 극한값이 0이 되고 함수값도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뒤로 돌려서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어디를 가서 맞춰줘야 될 건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어디에 와요? 딱 여기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러면은 fk는 얼마가 되니까? 0. 그쵸, 0이 돼버리니까. 이해돼요? 더 갈까? 그럼 어디 또 와도 될까요? 여기 와도 되나요? 여기 오면 될까? 이 자리에 똑같이 왔다고 하면 k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때 좌극하는 얼마가 돼요? fx 곱하기 fx 된 거잖아. 그냥 k가 0이면 좌극하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1 됐죠? 우극하는 0 곱하기 0이니까 0 됐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다르네. 맞아요? 지금 이게 이해되고 있어? 어렵나? 안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와서 이 정도 돼도 안 되겠죠? 지금 x축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너네 연장해서 생각해야 돼요. 딱 여기서 같이 0이 걸릴 때 이때가 또 되는 애들이라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2에서는 fx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0을 찍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 fx-k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달라도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을 하면서 다 상쇄를 시킬 거라고. 그래서 만족시키는 k값은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언제? 첫 번째, 지금 요 포인트. 첫 번째, 지금 요 포인트에서 되는 거야. 그럼 y =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이잖아. 그럼 요때의 k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포인트죠. 여기의 k값은 당연히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뭐 이 답은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래프도 되게 단순하고 함수식도 좀 많이 단순해서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극한식을 계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극한식을 계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식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그래도 원리는 항상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랑은 관계없지만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또 물어볼까? 이 fx 곱하기 fx-k는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x-k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k의 값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잘 봐. 지금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래프는 지금 k에서는 연속이 됐네? 마이너스 1에서는, 그죠? 0에서는 연속이 돼요? 안 돼요? 연속이 안 되고 있어, 그지? 그럼 얘네들 그래프가 이동을 해. 다시. 얘만 옮겼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k가 2일 때도 연속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k가 2일 때 그래프인데요, k가 2일 때 2에서는 연속이 됐어, 그죠? 0에서는 연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맞나요? 얘네 0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음수값 찍을 거니까 fx는 0에서 불연속인데 fx-2는 0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 함수값이, 그죠? 그러니까 상쇄를 시켜줄 수가 없다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k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렵나? 세연아, 100% 이해가 됐어요? 임지는 100%는 안 돼요.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해,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보고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조금 그나마 쉽게 다가오는데, 너네들은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의 그래프를 그려왔을 거야, 그죠? 내가 그리기 싫은 애들은 무조건 안 그리고요, 억지로 그려 하는 애들도 거의 안 그렸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랑 친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조금 많이 어려운 포인트로 다가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래프 되게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뒤쪽 미분 적분 쪽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랑 되게 친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많이 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니까 그래프랑 많이 친해져 있으십시오. 사실은 선생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나처럼, 너네도 나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 그지? 나는 fx 그래프 그리자마자 답을 뭔지 알아. 사실은 fx 그래프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암산이 돼서 이미 답이 뭔지 알지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수준까지 와야 돼.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를 매우 많이 반복하게 되면 이미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거든, 어느 정도. 그 그려진 그래프를 바탕으로 답을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사실은 미적분 1 와야 되고요. 미적분 2를 배우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돼야 돼요. 미적분 2까지 앞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은, 미적분 2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랑 무진장 친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극한식을 이용한 풀이는요. x 이퀄 K에서 연속이 된다면 당연히 K에서의 좌극한 K에서의 우극한 K에서의 함수값 여긴 0이 되겠네. 이쪽은 f x 곱하기 f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고요. 그죠? 이때의 값을 찾아줄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럼 봅시다. k보다 조금 더 작대요. 이쪽은 f 그냥 뭐가 들어가요? fk가 들어가죠? 맞나요? fk가 들어가고요. 뒤쪽 식은 fx 마이너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지우개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프 풀이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요 풀이는 그래프 풀이는 이렇게 비교적 내가 지금 선생님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너네들이 만약에 익숙해지면 그래프 그려놓고 그냥 좌우 움직여 보면서 바로 답 찾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처럼 극한 계산이 되면요. 문제는 당연히 고맙게도 0은 빼놨었군요. 0은 빼놓은 건 못 봤네. 0을 빼놔도 잘 봐. 지금 우리가 지금 x가 k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갈 때 그냥 여기다 다 쓸게요. fx 곱하기 f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밑에 쪽도 똑같죠? 복사시켜야죠. 복제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치? 실제 함수값도 k를 넣으면은 f k 곱하기 f0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세 친구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실제로 얘가 함수식에 들어가면 여기는 fk가 되겠죠. k는 어차피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면 지금 fx 그래프 우리가 그려봐서 알지만 0에서만 불연속이고요. 0이 아닌 데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었잖아. 그지? 그럼 0이 아닌 데에서는 연속이면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다 똑같으니까 이쪽은 그냥 fk를 넣어버리면 돼요. 우극한도 마찬가지지. 그냥 fk가 돼버리면 되지. 함수값도 fk로 똑같을 거야. 근데 fk가 그럼 여기서 어딨냐? 여기 있구나. 함수식. 여기서 요쪽 식에 들어가야 되는지 요쪽 식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k가 언제일 때 달라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fk의 값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이 식을 복제 좋다. 이 식을 나눠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자 갑시다.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그럼 fk는 얼마가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k가 돼. 맞나요? 그래서 요때 값이 k제곱 마이너스 2k. 당연히 얘네들은 연속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여기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함수값도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오른쪽 거 봅시다. fx-k는요 k가 k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나오면 뭐가 돼야 되냐면 0 마이너스가 돼야 돼. f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k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0 마이너스가 되니까 0 마이너스면 왼쪽에서의 좌극한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친구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듯이 기억나나요? 좌극한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돼서 나타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친구는 0이 돼서 나타날 거야. k에서 우극하니까 k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0이 돼서 나타나고 함수값은 0이었죠.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우극한과 함수값은 0이 됐으니까 여기 k제곱 마이너스 2k 곱하기 1 한 요 계산 좌극한 값도 얼마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족하는 k값 누구랑 누가 돼요? 0이 k는 0이 아니라고 그랬고 우리는 k가 양수일 때를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가 답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는요. 자, 그럼 이때 FK들은 전부 다 똑같이 아까 K 플러스 1 맞나?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에 K 마이너스를 넣으면 또 0에서의 좌극하니까 여기는 1이 나올 거고 0에서 우극하니까 얘는 0이 나올 거고 함수값 0이 나올 거고 결국 그럼 K 플러스 1의 값이 0이 나와서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 하고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푼다 생각할게. 다시 나는 그래프 보고 문제 푼다 생각하면 0에서 아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되네, 아 얘네가 움직이네. 그럼 머릿속에 뭐만 찾으면 되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쉬운 포인트인데요. 이 두 점 찾으면 끝이야. 왜냐면 이게 원래 함수에서 뭐가 되는 애들이야? 0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럼 K가 저 라인과 맞아 떨어져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요 그래프 그려놓고 아 마이너스 1이랑 2네, 얘가 무조건 답이네, 끝. 이렇게 사실은 끝나도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려면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평행 이동하는 것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함수니까 한쪽에서 불연속이 되면 나머지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0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사실은 이 그래프 한 번만 그려도 끝이라는 거야. 또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싫어도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아 얘가 0이 될 때, 아 얘가 0이 될 때 찾아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나는 외우라고 절대 안 가르쳐. 야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애가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거든. 사고하는 과정이. 너네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익숙해지시고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익숙해지셔야 돼. 그렇게 자꾸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간단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답이 나오는 과정을 그냥 빠르게 외워서 그냥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계속 고민하고 이런 방식으로 풀고 저런 방식으로 풀어보고 통달을 하면서 아 이쪽 방법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구나, 나는 이쪽 방법으로 조금 더 터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자꾸 누적된 문제풀이로 경험을 하면서 축적시켜서 결론적으로 되게 빠르게 가면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래야 이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게 수월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문제 푸는 방법의 최선의 길만 그냥 별 다른 고민 없이 외워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그랬을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했을까,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은 자꾸 기억이 휘발되고 사고하는 과정이 없어지니까 다음 학기 공부할 때 어렵고 그 다음 학기 공부할 때 또 어려워지고 그 다음 학기 공부할 때 또 어려워지고. 근데 이미 벌써 고2죠? 거의 최종 단계 와 있죠 너네들은.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좀 슬픈 거야. 그러니까 매 학기 매 새로운 책을 공부할 때마다 너네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축적이 되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상 크게 안 어려운 문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때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휴, 여기까지 책 끝났네요. 우리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 받을 거 아닌가? 없나요? 이 전에 질문 받았었나? 다 받았었나? 여기도 안 받은 거 있죠? 아닌가? 32쪽 건너뛰시고. 아 32쪽만 건너뛰었어? 32쪽 질문까지 하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갑시다. 32쪽 질문 183. 83? 네. 예. 하고요. 또 없나요? 자 봅시다. 83번. 너네 내가 풀어준 문제 혹시 다시 풀어요? 아, 예를 들어 186번을 내가 풀어줬어. 이거 다시 풀어요?
나랑 한 거니까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면 안 돼요, 너네들. 그죠? 나랑 같이 푼 문제도요, 너네가 다시 풀어봐야 너네께 돼요. 그지? 이러고 얘네들은 풀었으니까 나는 안 풀어.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내가 안 풀어준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하면 안 돼. 당연히 내가 풀어준 것도 너네가 다시 풀어봐야 되고요. 그래도 머릿속에 당연히 안 들어온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의 뇌가 엄청나게 지니어스 하진 않잖아. 그죠? 나도 맨날 풀어주고 까먹고 뭐하고 까먹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질문 받았는지 나도 까먹고 이렇게 살잖아. 사람은 다 누구나 까먹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